자, 안녕하세요. 자, 수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달의 수업은, 3, 4월의 수업은 4장하고 5장을 중심으로 이제 수업을 할 건데, 4장에서 보시면, 4장에서 4.7, 5장에서 5.10, 5.11은 수업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안 하는 건 임용해서 이제 조금 거리가 멀다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5.3 작도 가능성에 대한 문제는, 이거는 이제 수학 사적인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하는 형태의 수업이 진행이 될 거고요. 그래서 아마 이거를 하게 되면 수업 시간이 좀 남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이 이제 남게 되면, 채론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까지 나왔던 기출문제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것에 관련된 예상할 수 있는 문제라든지 그런 중심으로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수업이 남을까봐 이렇게 딜레이하는 수업은 안 할 거고 이제 정상적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수업이 남는 것은 그런 형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할 테니까 그거를 이제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은 공고하기는 내가 4시에 끝난다라고 이렇게 공고를 했는데, 수업은 아마 4시에 끝나는 일은 아마 오늘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4시 반에서 5시 사이 이때쯤 이제 끝날 건데, 그리고 그거 끝나고 나서 이제 스터디를 하게 될 겁니다. 스터디를 하는데 스터디가 끝나는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늦게 끝나는 데를 보면 7시쯤 끝날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보통 한 6시에서 6시 반 사이에 보통 스터디들이 많이 끝나는데, 그러니까 내가 요 얘기를 하는 건 뒤에 이렇게 막 조급하게 시간 맞춰놓고 해가지고 자기가 급하게 뭐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걸 유의해서 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수업은 이제 4.1부터 시작을 하는데 4.1을 시작할 때 이제 이 부분이 앞에서 3장에서 나왔던 내용들과 중복돼서 나오는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이게 6장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수업은 4장, 5장이 중심이 되지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6장 내용들도 이렇게 도입하면서 수업을 진행을 할 건데 6장 부분에 필요한 내용들은 책에 있는 내용을 수업을 하되 책에 있는 내용을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개념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을 요약해서 하는 형식의 수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참고하고 수업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개인 명단이 들어가는데 클로즈업 해주시면 안 되고 클로즈업 해줘도 되겠다. 이따가 이제 이거를 나눠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게 스터디 노트가 되는데 이거는 이제 뭐가 되냐면 매주 연습 문제 내가 몇 번 풀어갖고 오세요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요게 이제 4장이기 때문에 8페이지에 해당이 돼요. 8페이지에 해당되면 8문제를 여기다 수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여러분한테 스터디 내준 게 뭐 10문제가 넘을 수도 있고 15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그 중에서 단답형의 답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 그럼 굳이 여기다 쓸 필요가 없고요. 서술형 중심의 문제를 써주시면 되겠고, 여러분들이 여기에다 풀어갖고 오면 스터디가 끝난 다음에 내가 여러분한테 이거를 달라고 요구할 겁니다.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건 강제로 다 받아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받아가게 되면 이거 답이 맞느냐 틀리냐는 내가 체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답에 대해서는 체크를 하지 않는데 풀이 과정을 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풀이 과정 중에 빼먹은 게 있다든지 아니면 넣어야 될 게 빠져 있으면 거기다 첨가시키라고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불필요하게 너무 많이 썼다든지 주제와는 좀 벗어난 내용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이제 거기에다가 주제하고 벗어났다 그래서 이유를 간단하게 메모를 해주고 여러분한테 그거를 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참고로 해서 여러분들이 매주 요거를 이제 작성하고 그러면 작성을 했으면 이제 그 다음 주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돌려드리는 형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금은 아니고, 이따가 이제 쉬는 시간쯤에 내가 여러분한테 요거 관리 카드를 줄 텐데, 여기에다가는 이제 자기 신상에 관련돼서 이게 너무 많이 노출된 것 같다 그러면 안 쓰셔도 되는데, 반드시 쓰셔야 될 게 있는데, 이름, 그 다음에
전화번호, 그 다음에 주소지를 쓰시는데, 주소지는 뭐를 쓰냐면, 내가 여러분의 집에 뭐 보낼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든다면, 뭐,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 이렇게 디테일하게 쓸 필요 없고, 여기서 나는, 노량진에 있습니다. 그러면 뭐, 노량진, 뭐에서 이렇게, 고시원에 있습니다. 그러면 노량진 이행내 그 빌라 3층 402호, 이렇게 쓸 필요 없어요. 그냥 나 노량진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 이제 참고로 해야 될 건 뭐가 되냐면, 내가 지금 원래 집은, 광주인데, 나는 지금 노량진에 있습니다. 그러면 원 주소는 광주. 그 다음에 현재는, 노량진.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건 이제 내가 뭐 때문에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하는데 이제 여기 오고 가는데 힘든 시간이 있나 없나 그런 것도 볼 수 있고, 나중에 이제 상담을 하거나 그럴 때 혹시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참고하는데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 개인 신상을 이렇게 활용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 자료는 학원에도 제출하지 않고 인터넷에 있고 어디든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절대 공개하지도 않고 나만 잠깐 보고 끝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정보가 유출될 거라고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절대 내 전화가 안 가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전화가 거의 가는 일이 없는데, 이제 전화가 가는 경우는 만약에 내가 너무 문제가 생겨서 내 이제 개인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여기 학원에 나오지 마세요라고 이렇게 할 때 아니면 내가 여러분한테 전화하거나 문자를 보낸 일은 없어요. 단 여러분들이 나한테 질문을 주시면 그거에 대한 답변에 대한 문자는 가지만, 다른 내용은 안 가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연락처를 꼭 적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나 어느 대학교다 그런데 그 이행내 대학교다 이 말 쓰기 싫다. 그럼 안 쓰셔도 되는데, 졸업했다 아니면 현재 재학 중이다. 이런 건 써주시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졸업한 지가 한 3년 정도 좀 지난 것 같다. 이제 그런 경우가 있으면 내가 나중에 참고하는 자료를 쓰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기재를 해주시면 나중에 내가 참고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죠? 그 다음에 요 아랫부분에 여기다 다 쓰셔도 좋고 안 쓰셔도 좋은데, 이 경우에다가는 이제 이런 거는 메모를 꼭 해주세요. 나는 누구와 스터디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누구와 스터디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겠고요. 나는 누구와는 절대 하기 싫습니다. 왜냐면 걔는 인간성이 안 좋아요. 뭐 이렇게 한다든지, 나는 이행학원 하기 싫습니다. 왜냐면 너무 잘생겨서 광채가 나서 수업하는데 부담이 됩니다.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을 해주시면 돼요. 이유 안 쓰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저는 스터디가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곤란합니다라는 경우에는 여기다 써주시면 내가 이제 그 스터디에서 이제 뺄 테니까 하는데, 특별한 일 없으면 스터디를 여기다가 꼭 스터디를 하십시오. 그러니까 무슨 경우가 있냐면, 저는 공부한 지 얼마 안 돼서 내가 민폐를 끼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안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가 가끔씩 있는데, 민폐 끼치지 않습니다. 다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하다가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하다가 못 푸는 문제들이 여러 개 나오잖아요. 그러면 스터디 끝나고 내가 질문 시간을 받아요. 조별로 질문 시간을 받기 때문에 그 조에다가 내가 그 부족한 부분들을 다 내가 설명을 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나로 인해서 민폐를 끼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스터디의 최고의 미덕은 성실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터디를 하는데 이제 가끔 뭐가 되냐면 4명이 한 조를 하는데 나중에 봤더니 자기 혼자예요. 그러면 이제 강제 왕따를 당한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좀 성격이 조금 좋으신 분들은 저 혼자인데 어떻게 할까 그래서 다른 조에 가서 이렇게 스터디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조금 소심한 분들은 그럼 나도 어쩔 수 없이 가야지 하고 이제 가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가능하면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성실함에 있으니까 성실하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스터디를 하다가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A1조에서 저한테 질문을 줬는데, 이거를 봤더니 2조도 모를 것 같고 3조도 모를 것 같고 거의 웬만한 조가 잘 모를 것 같다 그러면 내가 스터디를 잠시 쉬라고 하고 내가 여기에다가 칠판에다가 이렇게 강의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부하다가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 못 푸는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거는 이행내 뒀다 뭐 하냐 이제 거기다 물어보면 되지 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돼요. 스터디도 부담 갖지 말고요. 되겠죠? 자, 그러면 첫 시간은 우리가 이제 4.1을 하는데 OT와 같이 연계시키고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중간중간에 복습하는 형식으로 하면서 먼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R을 단위원을 갖는 가환안이라고 할 때, 이때 첫 번째 임의의 원소 A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RA, R은 R.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려주면, 그러면 이때 이것은 R의 이데알이 되는데, 이 R의 이데알이 되는데, 요 A에 의해서 생성된 개념이라서 이거 사람들이 이제 이것을 단항 또는 주 이데알이다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는 겁니다. 주의해야 될 것은 덧셈군 R에서 임의의 원소 A에 대해서 얘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것은 이제 순환부분군의 의미는 덧셈군을 기준으로 쓴 겁니다. 순환부분군의 의미는 NA가 되는데 이때 N은 뭐가 돼요? 정수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다룰 때 순환부분군의 의미와 이것의 의미는 분명히 뭐가 되는 겁니까? 다릅니다. 이게 다른데 같을 때가 있어요. 얘와 얘가 같을 때가 있는데 이때는 이제 언제 이 둘이 결과가 같냐면 R이 정수이거나 또는 R이 ZN이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 둘이 결과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같은, 정의가 같은 게 아니라 우연히 결과가 같은 겁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경우는 일반적으로 다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R의 원소 A, B에 대해서 A, B에 의해서 생성된 이데알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이때 이것의 뜻은 RA 플러스 SB. R과 S는 R의 원소. 이런 형태의 문제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걸 균합적으로 표현하면 뭐 유한계도 계속 표현이 되겠죠. 그런데 얘가 단항 이데알일 수도 있고 단항 이데알이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표기 자체만으로는 얘가 단항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논의해 줄 수는 없어요. 그냥 단지 A, B에 의해서 생성되었습니다라는 문구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어떤 것들이 있냐면 ZX 자, 이렇게 주어지면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는 다항식 환이라고 명명을 하는 거죠. 다항식 환이라고 명명을 하고 이 Z가 정역이기 때문에 얘도 무엇이 된다요? 정역이 된다야. 그런데 얘는 단항 이데알 정역도 되는데 우리가 단항 이데알 정역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얘가 정역이라는 뜻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모든 이데알이 다 무슨 이데알이다? 단항 이데알인 것을 우리는 단항 이데알 정역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Z는 단항 이데알 정역이 되는데 ZX는 단항 이데알 정역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말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까 얘가 정역이므로 얘도 정역이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 말은 R이 정역이면 다항식환 RX도 무엇이 된다? 정역이 된다. 그래서 정역은 보존된다는 뜻이 되겠죠. 그런데 R이 단항 이데알 정역이라고 해서 다항식환이 단항 이데알 정역이라는 것을 보증해 줄 수는 없습니다라는 문제가 이제 요 내용이 되고 이거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된 적 한 번 출제가 됐었는데 이 문제에서 I를 뭐라고
좋다라는 얘기냐면 상수항의 개수가 짝수인 ZX의 원소들의 모임이라고 놓아보자. 이렇게 놓으면 이것을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죠.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표현이 되면 이것을 이제 말로 얘기를 하면요. 상수항이 짝수인 다항식에서 상수항이 짝수인 다항식을 빼줘도 상수항은 여전히 뭐가 되는 겁니까? 짝수가 되는 거고, 상수항이 짝수인 다항식에 다항식을 곱해줘도 상수항은 여전히 뭐가 된다? 짝수가 된다. 그래서 얘는 ZX의 이데알이 됩니다. 얘는 ZX의 이데알이 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얘를 이제 가정을 하면, 지금 이제 아까 우리가 지금 수업하는 목적은 요거예요. 모든 이데알이 무슨 이데알인 것은 아니다. 단항 이데알인 것은 아니다고 그 예로 지금 I를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수업은 I는 단항 이데알이 될 수 없음을 체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나온 것들 중에 말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단위원을 갖는 이데알이 있다면 그거는 자기 자신밖에 없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 문제에서처럼 그 다음에 얘가 정역이죠. 얘가 정역이 되니까 영인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가 돼서 여기 있는 두 다항식 fx와 gx의 곱의 차수는 fx의 차수 더하기 gx의 차수와 뭐다? 같다가 되는 거죠. 정역에서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이제 염두에 두면 얘라고 가정을 하면 E와 X는 전부 다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E는 상수다항식인 거죠? 상수다항식인데 상수항이 짝수가 되니까 I의 원소가 맞고, 얘는 1차 다항식인데 상수항은 0이니까 짝수죠. 그래서 E와 X는 전부 다 어디의 원소가 됩니까? I의 원소가 되는 거죠. 그럼 I의 원소가 된다는 뜻이니까 적당한 원소 E는 fx 곱하기 gx의 꼴이고 x는 fx 곱하기 hx의 꼴로 표현이 됩니다. 이런 뜻의 문제가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주어지면 이것의 차수는 몇이에요? 0. 그러니까 이것의 차수도 몇이어야 돼요? 0이어야 되는데 이 말은 디그리 fx 플러스 디그리 무엇이 되는 거예요? gx가 되는데 0의 차수가 마이너스 무한대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나머지는 차수가 음수가 되는 일은 없죠. 그러니까 음이 아닌 정수의 합이 몇입니까? 0이란 얘기는 둘 다 무엇인 경우밖에 없어요. 0인 경우밖에 없다가 되겠죠. 근데 둘 다 0이라는 얘기인데 여기에서는 주인공이 gx가 주인공이 아니라 gx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는 거고 여기에서 포인트는 fx가 중심이 돼서 문제를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gx의 차수는 상수합니다라는 것은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fx에다 중심을 두는 거예요. 이것이다. 즉 디그리 fx는 무엇이 돼요? 0이 됩니다. 이런 뜻의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주어지면 우리는 이제 fx를 a 이렇게 놓을 수 있다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고 그러면 지금 이제 저 말대로 한다면 이런 거죠. 2는 a 곱하기 gx의 꼴이죠. gx의 꼴이니까 이 말은 a는 몇을 나눠요? 2를 나누죠. 근데 정수에서 2의 약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1과 플러스 마이너스 2밖에 없다가 되겠죠. 그래서 절대값의 입장에서 본다면
A는 1이거나 A는 2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된다가 되겠죠. 이렇게 주어진다. 그래서 여기에서 A가 1 또는 마이너스 1이면 1 또는 마이너스 1이면 이거는 뭐가 돼요? 모순이 되죠? 모순인 이유는 여기에는 무엇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것은 상수항은 전부 다 뭐가 돼요? 개수가 짝수여야 되는데 1이나 마이너스 1은 홀수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모순이므로 따라서 A는 2 또는 몇이어야 돼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이라고 놓아도 무방해요? 2라고 놓아도 일반성에 위반되지 않으니까 2라고 놓읍시다 라고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자, 또 그러면 이렇게 주어지면 이 말은 x는 2 곱하기 무슨 꼴이에요? hx의 꼴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hx의 꼴인데 이것의 차수는 몇 차예요? 1차니까 이것의 차수도 1차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놓으면 hx는 bx 플러스 c의 꼴이고 b가 무엇은 아니에요? 0은 아니죠. 그럼 이렇게 주어지면 이 b가 몇이어야 됩니까? 최고창의 개수를 따져주는 개수 비교에 의해서 이 b는 1이 되겠죠? 1이 되는데 b는 2분의 1이고 얘는 어디에는 안 들어가요? 정수에는 안 들어가니까 이것도 무엇이 돼요? 모순이 되죠? 그래서 이것은 모순이 된다는 얘기는 i는 무슨 이데알은 아니란 얘기예요. i는 단항 이데알이 아니란 얘기죠? 이것이 되죠. 자, 그래서 이 문제를 놓으면 뭐 이거는 이제 이거 우리의 목적은 여기서 끝난 거예요. 목적은 여기서 끝난 거고 조금 더 들어가 보는 건데 이렇게 놓으면 2와 x가 어디의 원소예요? 2와 x가 i의 원소고 i가 이데알이죠. 그래서 2와 x에 의해서 생성된 이데알은 어디에 포함이 됩니까? i에 포함이 된다죠. 그리고 두 번째로 i에 있는 원소는 이렇게 생긴 거죠. 지금 상수항이 짝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얘는 2의 a0 더하기 x의 a1, a2, an의 x, n-1의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도 전부 다 뭐가 돼요? 정수죠. 개수가. 그러니까 얘 정수 개수 다항식이죠? 그래서 얘는 어디에 들어가요? 2와 x에 의해서 생성된 이데알에 들어간다죠? 그래서 1번과 2번에 의해서 우리는 i가 어떻게 생겼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이것에 의해서 생성되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얘가 시사하는 바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면서 느껴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건 조금 이제 뒤에까지 염두에 두는 내용인데 이 문제를 보시면 여기에서 x는 zx에서의 x는 얘는 더 이상 인수분해가 되지 않겠죠. 그렇죠? 더 이상 이제 쪼개지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얘가 무슨 다항식이 되냐면 기약 다항식이에요. 그 다음에 x는 U 안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때 x는 무엇이에요? x는 여기에서는 여기에 있는 것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까? 이렇게 이루어져 있으니까 얘네들에 대한 얘와 얘를 곱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원소는 0을 제외하고는 몽땅 차수가 몇 차 이상이에요? 1차 이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므로 2는 어디에 안 들어가요? 2는 요 안에 안 들어간다가 되겠죠? 이 말은 따라서
x는 이 x에 포함은 되는데 무엇인 것은 아니에요. 같지는 않죠. 2가 여기 안에 안 들어가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무엇은 여기는 원소로 같지 않아요? 상수항이 홀수인 것은 요 안에 들어가 있지 않죠? 그래서 얘는 또 무엇과는 같지 않습니까? ZX와는 같지 않다죠? 그러면은 이 말 속에는 얘와 얘 사이에 이데알이 존재하죠. 그래서 얘는 무슨 이데알이 아니에요? 극대 이데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얘가 다낭 이데알 정역이 아님을 보이쇼를 증명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다낭 이데알 정역이 아님을 증명하는 건 첫 번째로는 뭐를 이용해서 증명하는 거냐면 우리가 앞에서 이 과정을 다 거친 거예요. 이 과정을 거쳐서 증명하는 방법도 다낭 이데알 정역이 아닙니다라고 증명하는 거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가 되냐면 우리가 다낭 이데알 정역에서 기하권에 의해서 생성된 이데알은 뭐가 된다요? 기하권에 의해서 생성된 이데알은 극대 이데알이다인데 얘는 여기서 기하인데 무슨 이데알은 아니었어요. 극대 이데알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무엇은 안 된다? 다낭 이데알 정역은 안 됩니다를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낭 이데알 정역은 이렇게 과정을 거쳐도 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이걸로도 설명이 되는 겁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다낭 이데알을 얘기를 했고, 다낭이 아닌 이데알도 우리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존재함을 얘기를 했습니다. R이 정역이고 X가 부정원이면 그러면 이때 영인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논리에서 RX도 무엇이 된다가 돼요? 얘도 정역의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책에 있는 내용과 연계시켜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보실 때 책의 저자에 따라서 전제 조건이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여기선 책에서는 단위원을 갖는 가환안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책들은 결국은 우리는 채론으로 갈 거야. 그래서 이 R을 정역을 모델로 삼는 책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저자에 대한 내용이 다른데 그러면 단위원을 갖는 가환안이라는 것과 정역이라는 게 어느 게 맞아요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둘 다 맞는 내용이 되고 그 출제를 시험에 나오면 어떡하죠? 그럼 시험은 항상 출제자가 이런 것을 여러분이 혼란스러워하게끔 문제는 안 내요. 그러니까 그것에 맞춰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그럼 R을 단위원을 갖는 가환환 이렇게 표현하고 이 말은 뭐 기존에 들으셨던 분들은 쉽게 왔는데 단위원을 갖는다라는 표시를 내가 저렇게 쓴 거고 근데 앞으로 수업할 때 이렇게 쓸 겁니다. 그래서 요 R에 있는 첨자예요. R자예요, 이거. 그러니까 1R이라고 쓴 건데 1이라고 안 쓴 이유는 박수환 선생님은 단위원을 1로 계속 표시하고 있어요. 1로 표시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1이라는 것이 단위원이라는 뜻도 있을 수 있고 1이 황등사상이라는 뜻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1이 숫자 1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혼돈이 없으면 그냥 자유롭게 쓰시면 되는데 나중에 문제를 쓰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1이 숫자 1이 원하면 1로도 썼다가 단위원이 원하면 단위원으로 썼다 그래서 틀리는 경우가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그 구분하면서 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단위원을 갖는 가환안이 주어져 있을 때 여기에서 임의의 원소 A, B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것에 대한 내용은
정수론에서는 저거를 뭐라고 읽습니까? 이렇게 나오면 A는 B를 나눈다라는 말로 쓰죠. 나눈다라는 말로 쓰는데 B는 A 곱하기 C 그래서 이게 이제 A를 B의 약수입니다라고 표현하는 게 옳으냐 그러냐의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이건 일반적으로는 수라는 단어를 쓰면 안 돼요. 수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데 그러면 수라는 말을 안 쓰면 이제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뭐 암묵적으로 수라고 쓰자. 그래서 우리 정수론에서 나온 것처럼 A는 B의 약수, 또 반대로 B는 A의 배수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근데 답안지에는 쓰지 마십시오. 그냥 말 안 해도 다 전달이 되는 거니까.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로 이제 우리가 나눈다라는 뜻을 얘기를 해주자. 그 다음에 A에 어떤 원소를 곱해도 B가 될 수 없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Z6에서 E에다가 어떤 원소를 곱해도 무엇이 될 수 없습니까? 1이 될 수 없죠. 2 곱하기 0, 2 곱하기 1, 2 곱하기 2, 2 곱하기 3, 2 곱하기 5 전부 다 1은 될 수 없는 경우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 경우에 우리는 A는 무엇을 나누지 못한다? B를 나누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자라는 거예요. 자, Z6에서 보죠. 그러면 Z6에는 원소가 어떤 게 있습니까? 요거 다시 표현해 보면 0, 1, 2 이렇게 있죠. 자, 그러면 4는 2를 나눈다. 맞습니까? 자, 이거는 뭐가 돼요? 2는 4 곱하기 2를 해주면 몇이 됩니까? 4 곱하기 2를 해주면 2가 되는 게 맞죠? 그래서 4는 몇을 나눈다? 2를 나눈다. 내가 이 말을 굳이 쓴 이유가 있는데 ZN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정수 사고 체계로 문제를 풀면 나중에 오류가 돼요. 그러니까 물론 얘는 2는 4도 나눠요. 왜냐면 2 곱하기 2는 4가 되니까. 그러니까 2는 4를 나눈다라는 데는 거부 반응이 없는데 4가 2를 나눈다 그러면 이게 왠지 거부 반응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정수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ZN은 무엇과는 똑같은 체계는 아니다. 정수와 같은 체계가 아니더라. 그래서 꼭 유의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경우가 나오니까 그러면 2는 4를 나누고 4는 몇을 나눠요? 2를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를 우리는 2와 4는 동반원입니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A와 B가 동반원이다. A가 B를 나누고 B가 A를 나누면 얘네들은 이제 동반원이 돼요. 동반원이 되는데 이 동반원을 찾는데 여기에서 2 곱하기 5를 해주면 몇이 됩니까? 4가 되죠? 그런데 4 곱하기 5를 해주면 몇이 됩니까? 2가 되죠. 근데 여기서 이 5는 단원이에요. 즉 Z6에서 단원은 곱셈 여거는 1과 몇이 됩니까? 5가 되죠. 근데 5의 여거는 5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5를 양쪽에 곱하면 똑같은 결과물이 나오는데 5의 여거는 5가 되니까. 그래서 왼쪽은 2가 되고 오른쪽은 4 곱하기 몇이 된 거예요? 2가 되는 거죠. 이와 같이 U가 무엇이면 단원이면
A와 A 곱하기 단원은 무슨 관계가 된다? 동반원 관계가 돼요.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목적은 뭡니까? 그러면 여기에 목적은 동반원 찾자 이게 목적이 아니고 그럼 이제 나중에 하려고 하는 것은 얘나 얘네들이 만든 이데알은 동일하다요. 얘가 만든 이데알과 얘가 만든 이데알은 동일하다예요. 동일한 형태가 되니까 그렇다면 A에서 만든 이데알만 생각해 봅시다. 즉 여기에다 무엇을 곱한 이데알은 상상하지 말자요. 단원을 곱한 이데알은 상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여기에 이제 주요 목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알려면 우리는 이제 자연스럽게 무엇을 알아야 나중에 이렇게 되면 이제 뒤에서 다시 나오겠지만 얘와 얘는 같은 단항 이데알이에요. 그런데 숫자상의 껍데기는 달라 보이죠? 그래서 얘와 얘가 서로 다르다 같다라는 것을 빨리 판별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단원을 구하시오라는 말이 환론에선 잘 안 나오지만 왜냐하면 단원을 가지고 단원에 대한 개념은 군론에서 더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단원을 구하시오라는 말은 환론에서 잘 나오지는 않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단원들을 빨리 알면 알수록 문제 해결에 이제 유용한 것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가 동반원의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Z6에서 본다면 이거예요. Z6에서 보면 2와 2 곱하기 1, 2 곱하기 5는 동반원이 되는데 2 곱하기 1은 몇이에요? 2가 되고, 그쵸? 2 곱하기 5는 몇이 되는 거예요? 4가 되니까 2와 4는 무슨 관계가 돼요? 동반원의 문제가 돼요. 그 다음에 3 곱하기 1은 3이 되고 3 곱하기 5는 여전히 3이죠. 그래서 여기서 3의 동반원은 3, 자기 자신밖에 없는 것이 되는 거고요. 되겠죠?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동반원 얘기를 할 때 첫 번째 원소 A, B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R의 원소이기만 하면 되지 어떤 제약 조건은 없었죠. 그래서 이게 제약 조건이 없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약간의 문제가 발생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될 때가 있냐면 이론적으로 0은 0을 나눈다. 왜냐하면 0은 0 곱하기 어떤 원소를 곱해줘도 뭐가 돼요?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0은 0을 나눈다라는 말이 참이 돼요. 이론적으로 이 표기법에 의해서 보면 참이 되는데 우린 0을 0으로 나눈다라는 말을 써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저거를 쓰게 되면 문제 풀 때마다 불편한 점들이 이렇게 여러 번 나오게 돼서 사람들이 0은 0을 나눈다라는 것은 예외로 두자, 제외시키자라고 하는 책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 제외를 시키지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다룰 때 큰 고민은 안 하셔도 됩니다. 되겠죠? A와 B, R이 정역이고 A와 B가 0이 아닌 원소일 때 A와 B가 동반원입니다라는 말의 뜻은 무엇이 존재하는 거냐면 단원이 존재하는데 이렇게 됩니다. 이런 뜻의 문제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정역에서 A의 동반원을 구하시오라는 말의 뜻은 결국은 A의 동반원을 구하시오라는 말의 뜻은 무엇만 알면 A의 동반원을 다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단원만 알면 A의 동반원을 다 구해줄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요건 이제 이 내용은 왜 어렵지 않냐면 그냥 증명할 필요 없이 A와 B가 서로 무슨 관계라고 그랬어요? 동반원 관계라고 했으니까 서로가 서로를 나누니까 B는 A 곱하기 C의 꼴이 될 것이고 A는 B 곱하기 무슨 꼴이 되겠습니까? D의 꼴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가 대고 결합관계를 만족시켜주면 B는 D 곱하기 무슨 꼴이 돼요? C가 돼서 얘와 얘가 같다가 되죠?
그 얘와 얘가 같다가 되는데 우리는 정역이면 0이 아닌 모든 원소에 대해서 소약 법칙이 성립을 하니까 그러면 D 곱하기 C가 뭐가 되는 거예요? 단위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D와 C는 전부 다 뭐다? 단원입니다. 이런 논리가 됩니다. 앞에서 단원을 곱하면 동반원이 된다는 얘기를 했고 동반원이면 여기에 붙어있는 요 U는 뭐가 된다? 단원이 됩니다라는 뜻에 대해서 정역일 때는 얘네들 관계가 뭐가 돼요? 필요 충분 조건의 관계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되겠죠? 자, 그것이 이제 우리가 정의 4.1.1에서 얘기한 거고요. 책의 보기 4.1.1은 너무 어려워서 칠판에는 안 쓰겠습니다. 정수는 이제 단항 이데알 정역이 되는데 여기서 정수에서의 단원군은 1과 몇이에요?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A의 동반원은 뭡니까? 라고 한다면 여기다 1을 곱한 것과 마이너스 1을 곱한 거니까 A와 마이너스 A의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뜻이 됩니다. 이런 뜻이고 정리 4.1.2 내가 이제 보통 4장을 4.1을 잘 안 하려고 하는데 4.1을 잘 안 하려고 하는 이유는 얘가 정수 이론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수는 0으로 뭐죠? 인테저 넘버죠. 너무 어려운 말 썼나? 그러면 정역은 0으로 뭐죠? 인테그랄 도메인이죠. 그러면 인테그랄의 뜻은 뭐가 있죠? 그래. 인테그랄 하면 우리가 처음 만나는 인테그랄은 뭐예요? 처음 만나는, 내 발음이 나빠서 그러네. 예전에 영문과 다니다가 인테그랄 그랬더니 무식하나라고.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인티그럴이라고 읽어야 된다 그래서. 자, 인테그랄을 처음 만난 거는 적분할 때 아마 여러분이 처음 만났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인테그랄이라는 합의 뜻도 있지만 인테그랄은 인테저의 형용사형도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인테그랄 도메인 할 때 이 인테그랄은 인테저의 형용사형이에요. 참 갑자기 수학 시간에 영어도 나오고. 그래서 정역하면 떠올라야 될 언어는 뭐가 되냐면 정수로부터 무엇이 유추된 거예요? 정역이 유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정역의 이론을 보면 정수의 이론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거를 공부한 게 나중에 독이 될 때가 있어요. 그냥 정수만 알면 아주 쉽게 되는데. 자, 그래서 여기서 그래도 한 번씩은 해보도록 하죠. A는 A를 나눈다죠. 왜냐하면 A 곱하기 단위원은 뭐가 되니까? A가 되니까. 그 다음에 A는 무엇을 나눕니까? 0을 나누죠. 왜냐하면 0은 뭐가 돼요? A 곱하기 0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이 되니까. 그 다음에 단위원은 무엇을 나눈다가 돼요? 얘가 되니까 얘는 얘도 나누지만 단위원은 무엇을 나눈다가 돼요? A를 나눈다가 되겠죠. 오케이? 근데 이제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나도 수업하면서 이제 뭐가 될 거냐면 0은 0을 나눈다라는 것을 배제하고 수업을 할 겁니다. 책에서는 그 표현은 없지만.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A가 B를 나누고 B가 C를 나누면 이 말은 뭐가 되냐면 C는 B 곱하기 단원의 꼴이라는 얘기죠. 정역에서는. 미안합니다. 이거 정역이 지금 동반원이 아니니까. 아까 이게 단원이라는 말은 잘못된 표현이에요. 그래서 C는 U 곱하기 B 곱하기 U1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런데 또 요 말을 빌려오면 A 곱하기 U2의 꼴로 표현될 수 있다죠. 그래서 결국은 A는 무엇을 나눈다가 돼요? C를 나눈다가 돼요.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보면 그런데 얘네들은 대칭도 안 되고 뭣도 안 됩니까? 반대칭도 안 되는 거죠.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반대칭 또는 비대칭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되는 경우는 언제가 될까요? 반대칭, 비대칭이 되는 경우는 언제가 될까요? 원래 이제 그 관계에서는 이런 거죠. A와 B가 관계있고 B와 A가 관계있으면 A와 B는 같습니다. 이게 뭐 반대칭, 비대칭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런 경우가 되는 경우는 언제밖에 없냐면 단원이 무엇밖에 없을 때? 단위원밖에 없을 때. 그러면은 자연수에서는 곱셈 여건이 존재하는 원소는 몇 밖에 없어요? 1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얘가 자연수에서 본다면 이런 세 가지 조건이 다 만족돼서 그럼 자연수에서 나눈다라는 말의 뜻은 뭐가 된다? 무슨 관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동치관계가 되면 얘 되고 얘 되고 얘 되고 그러면 동치관계가 되는 거죠. 얘 되고 얘 되고 얘 되면 우리는 그런 관계를 무슨 관계라고 그래요? 어렵죠? 갑자기 반사 비대칭 추이가 되면 우리는 그 관계를 무슨 관계? 순서 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표시로만 여러분들이 시선이 쏠리면 안 돼. 관계는 우리가 순서 관계는 세 가지 관계가 돼야 되는데 반사율, 반 또는 비대칭률,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추이율. 이 세 가지가 되면 우리는 순서 관계라고 얘기하는 거고, 오케이? 그 다음에 반사, 대칭, 추이가 되면 우리는 무슨 관계라고 해요? 동치 관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수에서는 순서 대신에 나눈다라는 말을 써도 뭐다? 동의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정수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는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대칭도 보장받지 못하고 뭐도 반대칭도 보장받지 못한다는 거를 이 안에 이제 암시적으로 써 있지만 반사와 추이는 보장받으니까 자연스럽게 쓰십시오라는 말의 뜻이 되겠죠. 오케이. 세 번째로 얘가 된다라는 말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B가 여기에 있는 원소 하나와는 어떻게 된다요?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즉 B는 R 곱하기 A의 꼴이니까 A는 무엇을 나눈다가 돼요? A는 B를 나눕니다. 꼴이 되겠죠. A가 B를 나누면 B는 A 곱하기 R의 꼴이니까 요 안에 들어가는 것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필충 조건입니다만 이렇게 되면 얘는 무엇을 원소로 가져요? B를 원소로 갖죠? 그러니까 B가 어디에도 들어간다요? A에도 들어간다니까 A가 무엇을 나눈다가 돼요? B를 나눕니다가 되겠죠. B를 나누면 이런 관계가 되고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A와 B가 같다라는 말의 뜻은 뭐예요, 그러면? 얘 입장만 놓고 보면 A와 B가 같다는 얘기는 얘는 여기에도 포함되고 얘는 여기에도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A는 B를 나누기도 하고 B가 무엇도 나눈다야. A를 나누니까 A와 B는 무슨 관계예요? 동반원. 아까 이제 그래서 동반원일 때 이게 같습니다라는 말을 썼죠. 그래서 동반원일 때 저게 같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만 체크하면 됩니다라는 말의 뜻이었고요.
A가 단위원을 나눠요. 그럼 A가 단위원을 나눈다라는 말은 단위원은 A 곱하기 뭔지는 모르겠지만 B의 꼴이라는 얘기죠. 이 말은 A가 뭐라는 뜻이에요? 단원이란 뜻이죠. 그래서 단위원을 나누는 원소는 무엇밖에 없다? 단원밖에 없습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다섯 번째. 이거라고 한다면 그런 거예요. 이거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이 말 속에는 D가 뭐였습니까? 정역이니까 당연히 무엇을 원소로 가져요? 단위원을 원소로 갔죠? 그러니까 단위원이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요 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앞에서 얘가 얘를 나눈다는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의 주장이 A가 단위원을 나눈다는 얘기는 A가 무엇이란 뜻이에요? 단원이란 뜻이 되겠죠. 아, 여기 R이라고 쓰면 안 되겠네. 여기 D라고 써야 되겠죠. 이렇게 된다가 돼요. 이 말은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어디가 아니래도 상관없으면 정역이 아니래도 요거는 성립이 돼요. D가 단위원을 갖는 가완한이라도 요 밑줄 친 부분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ZN은 다낭 이데알 링이에요. 그러니까 도메인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고 모든 이데알은 다 무슨 이데알로 이루어졌다? 다낭 이데알로 이루어졌다라는 얘기인데 여기에선 그럼 얘가 얘기가 되는데 그럼 여기에 있는 문제들을 보시면 우리가 여기서 산술적으로 이데알은 몇 개 있습니까? 그러면 몇 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낭 이데알은 일단 12개는 생각할 수 있겠죠. 0에 의해서 생성된 이데알, 1에 의해서 생성 이데알, 2, 3, 4에서 10일까지 다 상상할 수 있다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단원은 몇이에요? 단원은 몇 개가 존재합니까? 단원은 12와 서로서인 것만큼 존재하니까 4개가 존재하겠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1, 2, 3, 4, 5, 7, 11 이렇게 이제 4개가 존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없는데 몇이 있어요? 2라는 게 있죠. 그러면은 2 곱하기 1은 2 너무 어려운 말 하고 있나? 2 곱하기 5는 10 여기다 단원을 곱한 거죠. 2 곱하기 마이너스 7은 마이너스 몇이에요? 마이너스 5니까 2 곱하기 7 대신에 2 곱하기 마이너스 5 하면 마이너스 10인 거죠. 마이너스 10은 2죠. 11은 마이너스 몇에 해당돼요? 1에 해당되니까 2 곱하기 마이너스 1은 10이죠. 마이너스 2니까. 그래서 얘네 둘은 뭐가 돼요? 같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안에서 그럼 여기에 있는 원소들은 그냥 말로 뭐냐면 0, 2, 4, 6, 8, 10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럼 여기에 없는 숫자 중에 3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죠? 그러면 3 곱하기 1은 3이고 3 곱하기 5는 3. 다 3, 3, 3입니까? 아닌데 3 곱하기 마이너스 1은 몇이 돼요? 마이너스 3이니까 9죠. 3 곱하기 7은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5가 되니까 똑같이 9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보면 4가 요 안에 들어가 있죠. 4가 몇의 배수입니까? 4는 2의 배수인데 2와 동반원 관계는 아니죠. 자, 그럼 이제 4가 주어지면 이제 똑같은 논리로 가는 거예요. 4 곱하기 1은 몇이에요?
4 곱하기 마이너스 1은 8입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얘와 얘의 공통이 들어가는 것은 6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얘와 얘의 정수에서 보면, 정수에서 생각하면 2와 3의 최소 공배수는 몇입니까? 6이 되는 거고, 2와 3의 공약수 문제를 이제 6의 공약수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고, 2와 3의 최대 공약수는 몇이 돼요? 1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수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일반적인 정역에서도 생각해 봅시다라고 논의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선. 그런 거 알면 얼마나 편안하겠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얘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얘네들을 곱해준들 6, 1은 6, 6, 5도 6, 6, 마이너스 5도 6, 마이너스 6도 6. 그래서 다 6, 요거 하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내용은 0. 그래서 따져보니까 여기에서 EDR은 몇 개가 있나요? 라고 봤더니 처음에 껍데기상으로는 12개를 상상을 해봤는데 실제로는 이렇게밖에 없죠. 근데 이때 보면 12의 약수가 몇 개 있습니까? 6개 존재하죠. 그래서 ZN에서는 EDR의 개수는 몇 개 있습니까? 그러면 N의 약수의 개수만큼 존재합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되고, 이 내용을 그대로 옮겨 놓은 거예요. 이 내용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게. 자, 책에서는 정역 D에서 원소를 A1부터 무엇으로? AN까지로 표현됐는데, 이 문제는 뭐 귀납적 방법을 사용하면 되니까 두 가지만 이렇게 A와 B로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보죠. 자,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때 첫 번째가 A와 B의 공약수를 우리는 D라고 한다는 것은 이제 정수하고 똑같은 형태로 표현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되는데, 이 말은 첫 번째로 D는 무엇을 나눈다예요? 공약수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이제 정수와 다른데, 정수는 순서 관계가 있다고 그랬죠. 정수는 순서 관계가 있죠. 그렇죠. 정수는 순서 관계가 있죠. 순서 관계가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나눈다라는 것은 반사와 추이는 되지만 반대칭은 논의해 줄 수 없다. 자연수처럼 단원이 몇 밖에 없다면 1 하나밖에 없을 땐 상관없는 거지만,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얘네들은 순서 관계가 안 돼요. 그래서 순서 관계일 때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최대 공약수라는 말이 되는데, 여기서는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을 쓸 수 없으니까 내용적으로 이런 뜻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E가 무엇을 나눈다? D를 나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모든 공약수는 무엇의 약수가 된다는 뜻이에요. A와 B의 모든 공약수는 D의 약수가 될 때 우리는 D를 최대 공약수입니다라고 이렇게 논의해 줄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되겠죠? 요거 우리 어디에서 지금 수업하고 있습니까? 또 강의실에서 그러지 말고. D가
정역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정역에서 이런 얘기가 이제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유클리드 알고리즘과 똑같은 논리가 성립이 돼요. 그래서 똑같은 논리가 성립이 돼서 이렇게 되면 무엇이 되냐면 AS 곱하기 BT는 D가 되는 S와 T가 어디에 있다? D 안에 존재합니다. 이런 뜻이 우리가 정수론과 똑같은 논리가 여기서 이제 성립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최소 공배수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최소 공배수라는 것은 이런 뜻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때 L이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저 말은 L이 최소 공배수라는 말은 E가 A, B의 공배수이면 L은 무엇을 나눈다? E를 나눕니다. 이런 뜻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도 우리가 표현이 모호하니까 이제 이런 논리를 쓰는 거고요. 그럼 요게 주어지면 이렇게 주어지면 이때 A에 의해서 생성된 단항 이데알, B에 의해서 생성된 단항 이데알을 보자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원소가 이렇게 있으면 얘는 여기에도 들어가죠. 그러니까 X는 A의 배수가 되겠죠. X는 여기에도 들어가니까 X는 무엇의 배수가 돼요? B의 배수가 돼서 이것의 문제는 결국은 A와 B의 무엇의 문제가 됩니까? 최소 공배수가 되는데 방금 내가 말한 것에 의하면 이런 뜻이 된 거예요. 말로만 얘기한 것에 의하면. 또 L은 무엇의 배수가 돼요? L은 A의 이렇게 표현해 준 거니까 L은 A의 배수가 되니까 L은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L은 B의 배수 되니까 요 안에 들어가죠. 그래서 그건 이제 또 이렇게 돼서 이 두 집합은 뭐가 된다? 같습니다. 이런 뜻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저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여기서 논의가 됩니다라는 것이 방금 내가 요 화살표 표시한 거, 요거라든지 여기서 화살표 표시 안 했구나. 화살표로 급 수정. 화살표 표시한 거 이런 것들이 나온 것이 정리 4.1.4에서 주장하는 바가 됩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이때 최대 공약수가 여기에서 여기에다 쓰세요. 꼭 여기에서 만약에 D가 무엇이면 단원이면 D가 단원이면 그러면 아까 우리가 말한 것처럼 단원에 의해서 생성된 이데알과 단위원에 의해서 생성된 이데알은 전부 다 무엇이 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정역이 되는 겁니다. 이런 얘기 했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모든 문제를 상상할 때 제일 쉬운 것은 단위원 문제란 말이에요. 단위원 문제가 돼서 얘가 단원이면 이때 우리는 A와 B를 뭐라고 한다? 서로 소라는 말로 쓰는 거예요. 되겠죠? 근데 내가 이 말을 하는 건 여러분들이 최대 공약수 문제를 다루다 보면 이런 경우가 나올 수 있어요. 1이 아니고 뭐 Z12에서 따졌다야. Z12에서 따졌는데 최대 공약수가 5가 나왔어요. 그럼 그 최대 공약수는 5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는데 최대 공약수를 5라고 써서 틀린 건 아니지만 우리 최대 공약수가 만약에 5가 나왔다 그러면 뭐로 인정해버리면 된다? 1이구나 이렇게 인정해버리면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 뜻이에요. 서로 소라는 말은 얘가 단원이란 뜻인데 우리는 단원이 나오면 사람들이 암묵적으로
A와 B를 뭐라고 표현한다요? 1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써요. 되겠죠? 1 이렇게. 그 얘기가 이 264페이지 맨 아랫줄에 보시면 서로서라는 말이 나와 있죠. 서로서라는 말의 뜻이 그 뜻으로 이제 얘기가 됩니다. 자, 나머지 내용들은 그냥 모른 척 안 읽어보셔도 됩니다. 안 읽어봐도 된다는 얘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파트는 상식적으로 뭐를 생각하면 다 된다고 그랬어요. 정수를 생각하시면 되는 파트예요. 근데 내가 이제 저번 시간에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이제 종강할 때 1, 2월 종강할 때 4.1, 4.2는 하고 넘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고 넘어간다 이게 안 하겠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제 요 얘기는 이제 앞에서 첫 시간이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것과 연계시키고 워밍업 하는 차원에서 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런 거는 증명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증명하는 것보다 더 좋은 수업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이해하시는 게 더 좋아요. 연습 문제 4.1 1번은 꼭 해보십시오. 여기에서 우리가 곱셈 집합이라는 것은 앞에 책에 앞에서 나와 있는데 보면 문제 3.8.3 참고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말은 3.8.3에 참고라는 것은 곱셈 집합이 여기 문제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말로만 얘기하면 곱셈 집합은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첫 번째 0은 원소로 가지면 안 되고 단위원은 원소로 가져야 된다가 이제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 조건은 A와 B가 곱셈 집합의 원소이면 이들의 곱한 것도 어디에 들어가야 된다? 곱셈 집합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뜻인데, 여기에서는 0도 아니고 단원도 아닌 원소라고 했죠. 그러면은 이 말은 곱셈 집합, 잠시만요. 요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서 왜 그러냐면 단위원도 단원이에요. 단위원도 단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곱셈 집합이 아니기 때문에 뒤에서 0을 제외한 모든 원소들의 모임, 그러면 이제 그게 곱셈 집합이 되는 게 맞습니다. 오케이? 됐죠? 정역 뒤에서 0도 아니고 단원도 아닌 원소가 존재할 때 이러한 원소 전체로 이루어진 집합 그랬죠? 그러면은 단위원은 요 안에 안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근데 아까 내가 곱셈 집합할 때 근본적으로 0은 안 들어가면 안 되고 뭐는 꼭 들어가야 된다 그랬어요. 단위원은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에 위배가 돼 버리죠. 그래서 요게 성립하려면 0이 아닌 원소들의 모임은 무엇이 된다? 곱셈 집합이 된다. 이걸로 문장을 바꾸어서 증명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습니까? 됐죠? 자, 4.2 여기부터는 조금만 쉬었다가 하도록 하죠.